아, 잠깐만. 책만 제가 안 가져가지고 금방 갖다 드릴게. 책이 나왔어요. 핵심 암기장 제목이 강의 노트로 안 돼 있고 핵심 암기장. 이것만 달달달달하면 몇 점 나온다고요? 85점, 90점까지 나와요. 근데 8점 이상은 뭐 낭비 점수니까 7점대 맞자. 나옵니다, 정말. 8점대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머지 흘러가는 거, 물음표하고 정답 지문이 여기에서 박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만큼은 반드시 달달달달 하자. 정말이야. PPT 이게 다 박혔어요. PPT를 여기다 박았으니까. 10월까지.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여기서 꼭 확인해요. 해설 그런 거 보지 마. 안 좋아. 강의 노트를 딱 펴고 기출문제 풀잖아요. 모든 문제.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을 하는 습관을 해봐요. 해설을 보지 말고. 그러면 이 책에 분명히 있는데 내가 틀렸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진짜. 여기에 없는 것은 하지 마요. 여기 있는 것만 실수 안 하면 정말 7점대 나와요. 아셨죠? 아마 저 책은 전설이 될 거예요, 이제. 진짜. 그 다음 제가 유튜브를 올리고 있거든요. 제 강의를 처음 얘기하는데, 제 그 유튜브에 윤태석 변호사 치면 제 개인 채널이 있어요. 그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왔다 갔다 하실 때 들으시면 돼요. 뭐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제가 모든 강의 딱 하나로 묶어놨으니까 그냥 다음 강의로 넘어가요. 일일이 클릭 안 해도 돼. 그러니까 1년 동안 제 그 유튜브 통해서 왔다 갔다 하실 때 계속 들으시면 애워진다고 했어요. 그럼 혹시 이제 이 학원을 안 다니고 하신 분은 여기 분당 방문각이니까 유튜브 이제 몇 분 들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학원 안 다니신 분들. 분당 방문각에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저 책을 구입하세요. 여러분들 말고 유튜브 들으시는 분. 조회수가 영 안 나와. 그래서 소문 좀 내주시라. 다른 사이트에 가서 댓글. 국정원이 댓글 그거 하죠. 홍보 좀 해줘, 홍보 좀. 윤태석 교수 강의 한번 들어보라고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홍보 좀 해줘요. 조회수가 20회밖에 안 나, 20회. 그게 뭐야. 구독자는 500명이 넘었는데, 조회수는 20명이야, 20명. 왜 그런지 알아요? 제 구독자는 이미 다 합격이 나갔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 강의 들으면 빨리 합격이 나가니까 소문 좀 내요. 20회가 뭐야. 남들은 수천에, 수만에 그러는데. 그죠? 자, 이제 사기 갑니다. 교재 확인할게요. 차고. 왼쪽 법조문 반드시 아셔야 되고, 84페이지에요. 일단 기본수 한번 보는 거예요. 양거래 1번. 불일치를 표의자가 맨 오른쪽, 모르고. 이게 가장 기초예요. 착각에 빠졌죠. 모르고. 자, 오른쪽. 그래서 2번이 나오죠. 불일치를 모르고 한다는 점에서 알고 하는 비진이 통정과 구별된다. 그래서 비진이 통정은 알고, 혼자, 비진이, 알고, 짜고, 통정. 차고는 동네가 바뀌어. 불일치를 모르고, 불일치지만 모르고. 자, 차고 유형, 동기차고 나오죠. 동기,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를 하게 된 이유죠. 이유. 너 왜 땅 샀니? 저는 집 지으려고요. 이런 게 마음속 동기다. 자, 동기는 법률행위 계약 내용이 아니죠. 마음속이니까. 따라서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 이해됐어. 동기는 마음속. 계약 아니야. 착오 있어도 원칙 취소할 수 없다. 하지만 동그라미 2번. 다만 내 마음속 동기를 상대방에게 맨 오른쪽 표시했다면 이제는 소수로 가요. 밑에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단어로 외우는 거예요. 표시가 됐다면 이제는 취소할 수 있다. 표시하면 두 번째 줄 있죠. 법률행위 계약 내용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표시라는 두 단어 뜨면 소수로 가도 돼요. 이제는 취소할 수 있게 돼요. 오케이. 넘기십니다. 넘기셔서 오른쪽 87페이지 목차 표시상에 차고 있죠? 표시상에 차고 그 동그라미 2번 이게 우리 기출 질문이에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사인한다는 생각으로 사인했는데 내가 사인한 서류가 무슨 서류예요?
연대보증 서류예요. 반드시 표시상해차고는 연대보증 서류에 사인하게 돼 있어. 서명 날인을 잘못한 경우, 사인을 잘못한 경우. 이거 사인 잘못했다. 내 의사는 매매계약서 사인인데 표시는 연대보증 서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표시 잘못했죠? 사인을 잘못했다. 앞으로. 표시상해차고는 사인 잘못했다. 서명 날인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요. 나중에 3월달에 이 연대보증 서류에 잘못 사인한 경우 별 3개짜리 판례를 만나게 돼요. 그때 할 거고. 그래서 사인 잘못했다. 표시상의 착오. 자, 4번. 법률의 착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법률, 세법 착오를 법률의 내용 착오와 똑같이 취급한다. 자, 판례 박스로 갑니다. 첫 번째 줄. 법률에 관한 착오, 괄호 열고, 양도소득 세금이 부과될 것임에도 안 나오겠지 하고 한 사건이에요. 부과되지 않을 걸로. 착각이 빠졌지. 자, 이거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으로 봤다. 이렇게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법률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워요. 법률 나오면 빨리 세법. 세법 착오 중요 부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대부분 판례이기 때문에 그대로 외워요. 우리 시험은 절대 양도소득세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법률에 관한 착오 이렇게만 나와요. 오케이. 착오 취소 요건 중요 부분 착오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착오로 경제적 불이익이 입은 게 아니라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 아니다. 대부분 판례. 착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중요 부분에 해당하려면 금전적 손해, 경제적 불이익이 태어나라.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 아니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여기 별 3개예요. 별 3개. 자, 다음 페이지. 자, 오른쪽 갑니다. 89페이지. 오른쪽 89페이지 매매.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판례박스 이게 그대로 나와요. 첫 번째 줄이 그대로 나왔어. 자, 농사 지으려고 토지를 매수했는데 약 절반이 물에 잠겼다. 하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중요 부분. 그래, 난 농사 지으려고 땅 샀는데 절반이 하천에 잠겼다고? 이거 취소해야겠네. 중요 부분. 그 다음 아까 법률의 착오는 거기서 했고, 왼쪽 시가착오 동그라미 3번 판례박스 봐요. 판례박스에 왼쪽 맨 밑에 판례박스 동그라미 1번이 있죠. 왼쪽 맨 밑에 판례박스 동그라미 1번 토지 매매에 있어 시가에 관한 착오 찾았어요? 시가의 동그라미.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비싸게 샀다고 해서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요 부분 아니다. 순서로 가요. 시가착오는 밑에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중요 부분 착오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별 3개예요. 시가. 나중에 사기가 더 잘 나와요. 시가는 오로지 내가 감당할 몫이지 착오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착오 취소 못하니까 중요 부분 아니다. 착오 취소가 돼야 중요 부분이거든요. 중요 부분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중요 부분으로. 자, 오른쪽 어디로 가시느냐? 교재 순서로 갈게요. 아니야. 논리 순서로 가야 돼. 넘겨요. 한 장 더 넘겨서. 자, 90페이지 왼쪽에 4번 효과. 양거리 1번. 착오 의사 표시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될 거고. 자, 의사 표시 동네 취소니까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 취소로는 대항하지 못한다. 법조문. 자, 이제 2번이 중요해요. 2번, 양거리 2번. 자, 일단 맨 오른쪽 가야 돼. 두 번째 줄. 경과실 있는 표의자라도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여기부터 읽어야 돼. 자, 착오를 일으킨 사람은 99% 잘못 있다고 했죠? 할 수 있어요. 보통 과실은 취소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 위로 가. 하지만 중대한 첫 번째 줄.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찾았어요? 양거리 첫 번째 까꿀로 가야 돼. 보통 과실은 취소할 수 있지만 우리 법정은 잘못이 아주 큰 중대한 것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바로 할게요. 불법행위. 자, 이는 착오 취소는 그 말이에요. 착오 취소는 비록 잘못이 있어도 법이 허용하는 적법이죠? 따라서 상대방은 취소를 한 피해자에게 손해가 났다고 해서 너 임마 불법행위야. 손해배상해. 청구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빵. 착오 취소로 아까 그게 우리 질문이에요. 착오 취소로 손해를 입은 상대방 찾아가서 갑 찾아가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이유 거기 나왔죠. 착오 취소는 불법이 아니야. 적법이야. 이걸 외우는 거예요. 착오 취소는 적법. 불법 아니니까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태어나지 않아요. 별 3개예요. 별 3개. 앞으로 가요. 앞으로 와서 89페이지 앞으로 와서 앞으로라는 얘기는 한 장을 왼쪽으로 거꾸로 넘기라는 얘기야. 자, 오른쪽 89페이지에 맨 밑에 팔렛박스 적용의 배제 동그라미 2번 팔렛박스 찾았어요? 이게 넘버 2예요. 상대방이 피해자 갑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구나. 알고 동그라미 이용 동그라미 이 4글자.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어. 이 나쁜 놈이네. 따라서 자, 상대방 볼 필요 없죠? 그러니까 비록 착오를 일으킨 나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경우라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이따 동그라미 빵. 중과실 밑줄. 중과실이 있으면 원래 취소 못해요. 아니 유일하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 이걸 외우는 거예요. 단어 싸움이에요. 단어 싸움. 그러면 비록 잘못이 큰 나라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왕별이에요. 왕별. 넘버 2.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거기도 왕별합니다. 넘버 3니까. 그래서 착오는 절대 불법이 아니에요. 됐어요. 자, 이제 사기 갑니다. 사기. 넘버 1은 뭔지 알아요? 착오에서 가장 중요한 거. 거기 91페이지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계약 해제와 착오 있죠? 이게 넘버 1이야. 8번 나온 놈. 정답 지문 절반이. 허위 근저당하고 비슷하게 정답 지문. 이건 지금 안 해요. 왜? 해제를 안 배워서. 나중에 한 바퀴 돌고 3월에 할 거예요. 이게 넘버 1이야. 해제 후라도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나중에요. 지금 욕심내지 말아요. 기초도 지금 우리 안 돼 있어 죽겠는데. 중요한 거라도 나중에 합니다.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자, 사기 갑니다. 사기. 강박. 페이지 93페이지. 쫙 펴놓으시고. 사기 강박. 자, 법조문 봐요.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래요? 취소 사유예요. 그래서 취소 사유 3번째 다 나왔죠. 착오, 사기, 강박. 그래서 착오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다. 제2항이 있다 할게요. 자, 여기 있죠. 사기, 강박, 의사표시 취소니까 선의 3자에게는 이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모든 의사표시에는 법조문에서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선의 3자. 자, 그럼 사기가 뭐냐? 자, 봐요. 의리, 갑을 사기를 치든가 아니면 협박, 강박을 하죠. 항상 강박은 오공재산 헌납사건 있죠? 그걸로 생각하면 돼요. 국가가 국민을 더 사형시켜버릴까? 강박증여. 사기는 매매고, 자, 의리, 갑을 사기쳐서, 갑! 이 주변에 신도시 들어선대. 너 내 땅 사. 신도시 들어설 줄 알고, 땅값 오를 줄 알고 갑이 샀겠죠? 사기당한 거예요. 신도시 안 들어서거든요. 사기의 개념. 그 다음에 강박. 너 사형시켜버릴 거야. 이제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이와 같이 얘가 사기를 당했다면 피해자라고 하죠. 피해자. 이놈은 사기친 놈. 사기를 친 놈. 사기자. 또는 강박을 한 놈. 강박자. 항상 사기당한, 강박당한 피해자 개념이다. 피해자. 자, 그러면 사기, 강박을 상대방도 당하면 나는 사기 당한 사람이에요. 나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다. 여기는 매매계약이 나올 수도 있고 강박에 따른 증여가 나와요. 강박은 증여고요. 사기는 매매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샀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해요. 살려고 샀고 주려고 줬어요. 매수 의사로 매수 표시했고 증여 의사로 증여 표시한 거예요. 다만 사기당했어. 사기. 강박당했어. 그래서 의사 표시는 일치해요. 불일치 아니야. 일치해. 살려고 샀고 주려고 줬어. 단 내 의사결정 과정에 사기당했다는 하자, 협박당했다는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사기, 강박을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러는 사기라는 하자, 강박이라는 하자. 그래서 동네가 바뀐 거예요. 사기, 강박은 살려고 샀고 주려고 줬다. 증여 의사 있다. 증여 의사 있으니까 절대로 강박증여는 비진이 의사 표시에 해당될 수 없는 거예요. 비진이는 첫 번째 불일치 동네니까. 근데 사기, 강박이 뜨면 일치 동네, 일치. 비진이 의사 표시에 해당될 수 없다.
동네로 하면 강박증이 아까 빚이 아니다. 그게 되게 쉬워져요. 동네가 진짜 중요해.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사기라는 게 뭐냐? 속입니다. 기망행위. 거기에 내가 착각에 빠져요. 전철역 들어선대. 그래? 전철역 들어서 땅값 아파트가 오르겠네? 착오에 빠지죠. 아파트 값이 오를 거라는 착오에 빠져. 그래서 사죠. 이게 사기의 개념이에요. 기망행위에 따라 착오에 빠지고, 그래서 매수의사, 매수표시, 의사표시가 나와요. 그러면 자 봐요. 속이는 행동, 기망행위에 따라 내가 착각에 빠져. 아파트 값이 오를 거라. 근데 올라요, 안 올라요? 신도시 들어서 안 들어서? 안 들어서. 그래서 착각에 빠진 거지. 사기당했지. 착오에 빠져서 매수의사로 매수한다는 표시, 의사 표시가 일치동네요. 단지 사기당했다는. 자, 대원 판례. 기망행위란 속이는 행동을 말해요. 속이는 행동.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땅값이 오를 거라는. 이게 기망행위. 자,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까지 입혀야지 이런 의사는 필요 없어요. 속이려는 의사면 되지. 기망행위 개념이에요.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착각에 빠뜨리려고 속이려는 행동을 말하지, 상대방 재산에 손해까지 입혀야지 이런 의사를 요하지는 않아요. 지금 판례 문구. 두 번째, 사기는 고의범이야. 고의, 과실, 고의 과실이 있거든요. 규칙 사유. 사기칠 때는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사기를 쳐야 돼요. 따라서 실수, 과실은 잘못이죠. 실수. 고의 반대말이 과실이에요. 실수로 사기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과실 기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놈을 속여야지. 고의. 고의가 있어야 돼. 고의. 형법 단어예요. 민사도 고의 과실이 있지. 규칙사유. 그래서 사기는 고의범이지 과실 기망 이딴 거 있을 수 없다. 우리 시험지에 이렇게 나와요. 과실 기망의 경우 사기 취소할 수는 똑같아. 없다. 부정으로 끝나요. 그래서 사기는 고의범이지 과실 사기, 기망을 사기로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돼. 과실, 실수 사기 이런 거 있을 수 없다. 실수로 사기치는 경우 한번 생각해봐. 실수로 사기쳤대. 그런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 형법은 사기죄만 있지 과실 사기죄가 없어요. 형법도. 자, 살인죄는 내가 죽여야지 고의범, 살인죄. 근데 잘못으로 사람 죽일 수도 있어. 운전, 교통사고, 과실치사죄가 있어요. 과실범이 있는 범죄가 있고 과실범이 없는 범죄가 있어요. 자, 사기도 과실사기죄 그런 게 없어. 오로지 고의범이에요. 고의범. 그래서 사기, 기망행위는 속이려는, 고의적으로 속이려는 사기를 쳐야지 실수기망이 있다는 거 없다. 이 두 개를 외우는 거예요. 기망행위라 그냥 속이려는 행동을 말하는 거지 재산상 손해까지 입혀야지 이런 의사는 요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사기쳐야지 실수 사기, 과실 사기 이딴 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두 개. 별 3개급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와요. 이건 장난까지 쳤어. 장난까지. 자, 그 다음 보통은 사기는 적극적 자귀예요. 자귀. 행동을 통해 야 전철역 들어서 적극적 자귀라고 해. 그런데 부작위는 뭘까요? 자기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행위로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사기쳐라 이 얘기요. 아파트 값 들어선대. 그런데 부작위는 뭘까요? 아니 불이에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부작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기가 돼요. 부작위에 의한 기망. 언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되느냐? 신의칙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뭔가를 알려줘야 돼. 고지 의무가 있어요. 알려줘야 돼. 근데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고지,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도 안 알려줬어. 이게 부작위한 사기가 돼요. 그게 뭐냐? 공동묘지 사건이에요. 와, 무시무시한 공동묘지. 이게 실제 사건이 건설회사가 분양을 하는데, 자 봐요. 단지가 이렇게 했는데 뒤에 산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아파트 구경하러 오잖아요. 여기다 펜스를 둘러가지고 공동묘지가 확인하러 온 사람들이 안 보이게 가로막아 버렸어. 나중에 입주해놓고 베란다 문을 열어보니까 공동묘지가 보인 거예요. 이 아파트 난리 났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자, 생각합니다. 건설회사는 아파트 분양할 때 주위에 공동묘지가 있다면 그거 알려줘야 돼요? 숨기고 분양해도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선택을 하지. 주위에 공동묘지 있으면 나는 저 아파트 청약 안 넣을 거야.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가 주위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데도 분양할 때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의무위반이죠. 이거 사기예요. 사기. 이게 바로 고지하지 않았다. 행동 안 했죠. 그래도 사기가 된다니까. 부작위. 행동 안 했는데도 사기가 돼요. 이게 부작위한 기망. 부작위한 기망 일단 단어 안 나와요. 신의칙상 이건 나와요. 이 두 개로. 신의칙상 알려줄 고지 의무가 있는데도 고지 알려주지 않았다면 의무위반이죠. 사기야 사기. 그래서 이 건설회사는 사기죄로 처벌받았어요. 실제 사건이죠. 대부분 판례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은 공동묘지만 나왔고 다른 시험에는 쓰레기 매립장도 나온 다른 기출이에요. 그래서 공동묘지든 쓰레기 매립장이든 이와 같은 시설이 있으면 분양할 때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다. 깊게 이해하고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동묘지 사건 그래요. 공동묘지. 느낌이 왔어. 아니 아파트 분양하면서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거 안 알려줬어. 이 나쁜 놈이네. 민법은 느낌이라고 있어요. 나쁜 놈이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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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시가는 사기? 아니 이제 나와요. 나오지. 이놈 별 3개예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이놈이 제일 중요해. 이놈은 5번이가 나왔어요. 시가를 묵비했어요. 교환할 때. 갑과 을이 나중에 우리 계약법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 교환은 갑 부동산하고 을 부동산하고 서로 맞교환하는 게 교환계약이에요. 재산권 주고 돈이 아니라 같은 재산권으로. 교환할 때 갑이 지 건물하고 을 건물을 맞교환해요. 자, 직권 5억, 상대방 을 아파트는 10억이야. 근데 갑이 이 교환 계약할 때 뻥을 까요. 을 내 아파트도 10억이야. 그냥 맞교환 소유권만 우리 등기 넘기면 되겠네. 시가를 안 알려줬거나 묵비 또는 허위 고지한 거예요. 시가를 묵비 안 알려줬거나 허위로 고지했어. 갑이 허위 고지했죠. 내 아파트도 10억이니까 같이 맞교환하자. 원래 시가 차이가 나면 여기다 현금으로 플러스 5억에서 보충금으로 줘야 되거든요. 이 보충금 5억 현금을 안 주려고 갑이 시가를 나도 10억이야 허위 고지했죠. 자, 을이 나중에 알게 됐어. 내가 취득한 갑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아닌 5억짜리를 찾아갑니다. 가! 너 인마 나한테 사기쳤어. 시가를 5억짜리를 10억이라고 빵 깠어. 너 인마 내가 사기죄로 고소할 거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거야. 사기? 아니에요. 이거 느낌으로 가면 큰일 나. 시가는 절대 착오도 아니고 기망행위 사기가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갑이 내 아파트 100억이야. 100억이니까 너 10억이지. 90억 현금으로 내. 그래서 현금을 줬다고 해봐. 바보지. 상대방 말을 믿어요? 시가 100억이라면 뭐 100억 줄 거요? 시가는 절대 사기가 아니에요. 시가는 내가 조사해야 돼. 이게 얼마짜리. 상대방 말 그대로 하면 뭐 100억이라면 100억 주고 살 거요. 그래서 시가는 오로지 본인이 감당해야지 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가는 오로지 내가 조사해야 돼. 그래서 시가는 안 알려줬다. 묵비 또는 심지어 허위 고지해도 이거 사기가 아니에요. 그대로요. 시가는 본인이 감당해야지 절대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 판례 원문 시가 묵비 허위 고지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한 걸로 볼 수 없다. 불법 아니에요. 불법적 간섭한 게 아니야. 불법 아니요. 그래서 사기도 아니다. 따라서 사기 취소할 수도 없다. 다 없다로 끝나. 시가가 나오면 소수로가 다 아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거예요. 노란색을.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불법 간섭 아니다. 따라서 사기가 아니니까 사기 취소할 수도 없다. 소수로 3개. 이게 3개 지문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불법 간섭한 걸로 볼 수 없다.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기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5번. 반드시 해야겠죠. 이제 강박. 강박은 550 재산 헌납 사건 생각하시고 너 사형시켜버릴 거야. 이게 뭐예요? 해약을 고지한다고. 해약 고지. 너 사형시켜버릴 거야. 또는 조폭이 와가지고 폭시가 와가지고 당신 아파트 10억짜리인데 나한테 증여해. 조폭 10명이 와서 아파트 나한테 증여해. 또는 1억에 팔아 10억짜리.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밤길 조심해.
당신 딸내미 고등학생이라며. 그런 식으로 해악을 고지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그 강박 아니라고 봐요, 대법원이. 해악을 고지. 그래서 사형당할 거라는 공포심. 자기 딸이 위해를 당할 거란 공포심 봐야지 어쩔 수 없이 재산 헌납하고 조폭한테 아파트 싸게 넘기죠. 이게 바로 강박했다고 그래. 그래서 기망행위, 착오, 의사표시. 이게 사기. 기망행위, 사기는 반드시 착오를 동반해요. 반드시 착오가 수반돼요. 강박은 해악고지, 공포심, 의사표시. 기초예요, 기초. 딱 대문 판례 2개. 어렵잖아. 강박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 구체적 어떤 해를 끼치겠다는 해악을 알려줘야 돼. 해악고지가 있어야 강박이 돼. 따라서 해악고지 없이 어떤 각서에 사인하세요. 이걸 강력히 요구한 사건이에요. 해악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 날인할 걸 강력히 요구했대. 그래서 공포심에 빠져서 의사표시한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거 강박이 아니에요. 강박이 아니에요. 이유 있잖아. 해악고지 없잖아. 이대로 가요. 이건 읽을 필요 없어요. 대문 판례요. 해악고지가 없었다면 강박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개념법학. 잘못된 대문 판례예요. 잘못된. 한번 생각해봐요. 조폭이 와가지고 10명이 와가지고 커피 마셔. 밤길 조심해. 그런 얘기도 없어. 한 달 동안 커피만 마시고 가. 그럼 여러분들은 같이 커피 마실 거예요? 싫어 죽겠어요. 문신한 놈들이. 싫어. 그래서 그냥 줘버려. 싸게. 그러면 그게 강박이 아니다? 그건 거요. 대문 판례는 해악고지가 없다면 강박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조용히 커피 마시면서 무언으로 압박을 가는 거죠. 꼭 밤길 조심해. 근데 대부분은 개념법학에 빠졌어요. 강박의 개념이 되려면 해악고지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해악고지가 없었다면 조폭이 와서 아무리 너 임마 공짜로 나한테 줘. 이 각서에 사인할 걸 강력히 요구했죠. 해악고지가 없다면 아무리 내가 공포심에 쩔어서 했어도 강박으로 안 봐버려요. 이 대법관은 잘못된 대법관이에요. 조폭을 영화를 안 봤나 봐. 조폭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옆에만 있어도 그냥 무서워. 문신. 그냥 무서워. 가까이 가기 싫어. 근데 해악고지 없으니까 강박 아니라고 보면 팔려. 자, 우리는 시험 봅니다. 해악고지 없다. 소수로 가. 강박 아니다. 해악고지가 있어야 강박이니까 해악고지가 없다면 뒷말은 볼 필요도 없어요. 해악고지가 없다면 강박 아니다로 끝나야 돼요. 자, 이게 훨씬 잘 나와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 나의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무슨 단어 갖다 써요? 노란색? 박탈됐대.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나의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이 됐다면 원래 강박은 유효지만 취소죠. 응? 유효지만 취소 사유잖아요. 취소는 유효를 전제로 해요. 유효. 근데 이 경우에는 바로 무효로 봐버려요.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됐다면 바로 유효 취소가 아니라 무효. 그러니까 박탈, 무효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한 단어 싸움. 박탈이라는 두 단어가 뜨면 바로 강박이더라도 유효 취소가 아니라 바로 무효가 된다. 이게 뭐냐? 조폭이 와가지고 계속 밤길 조심해 했어요. 그때 주면 일단 유효지만 내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폭이 한 달을 내가 버티니까 나를 데리고 뒷산 야산으로 데려가. 밤 12시에. 나를 딱 앉혀놓고 옆에 구덩이를 파요. 10명이. 그 순간 나는 이제 하늘이 노래진 거야. 그때 바로 사인해버렸어. 한 달간 버티다가 그냥 구덩이 파는 순간 아, 나 이렇게 죽는가 보다. 바로 사인했어. 이거요. 나의 의사결정의 여지가 이제는 완전히 하늘이 새하얗게 바뀌었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이게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나의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됐다면 이 계약 자체가 무예요. 없는 거야. 사인했지만 정의했지만 무. 박탈? 무효. 그 사건 기억하면 돼. 샛노래졌어. 나는 사인했지만 이 계약은 없는 거야. 처음부터 무효예요. 처음부터. 유효 취소가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이 두 단어가 뜨게 돼 있어. 박탈. 단어가 떠요. 그러면 읽다가 여기는 이제 내용이 살짝 바뀌어요. 출제위원회에 따라. 하지만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 이 단어는 뜰 수밖에 없어. 그럼 박탈 나오면 소수로는 무효 이렇게 연결되면 맞는지. 그래서 계속 읽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효과. 상대방이 나를 사기치면 나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언제나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기 강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3자 사기예요. 제3자 사기. 이놈. 네, 이놈 할 거예요. 법조문. 상대방이 나를 사기친 게 아니라 누가 사기쳤대요? 내 계약 상대방이 우리 나를 사기친 게 아니라
당사자 아닌 제3자가 나를 사기친 사건이에요. 자, 이거 이제 설명 들어봐요. 이 법조문 아까 제2항인데 이걸 대부분이 잘 계속 이해를 못해. 자, 한번 제대로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야 돼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어요. 항상 갑과 을이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예요. 보통은 내 계약 상대방, 갑이 을을 사기치든 을이 갑을 사기치든 내 상대방이 나를 사기쳐. 그게 첫 번째죠. 아까 법조문 봐봐요. 법조문 제1항. 자, 93페이지 법조문 보면서 합니다. 제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이 상대방이 나를 사기친 거예요. 상대방 사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항 볼 거예요. 2항. 자, 봐요. 설명 들어요. 이거 설명 제대로 들어야 제2항 법조문 이해가 가요. 사기 강박에서 가장 많이 나온 놈이 이놈이요. 3자 사기. 이게 넘버1이에요. 이 법조문이 7번 나왔어요. 7번 2항이. 자, 봐요. 을이 갑을 사기친 게 아니라 당사자 아닌 제3자 A라는 놈이 갑을 사기쳐요. 이게 바로 3자 사기예요. 그러면 갑이 사기 당했죠. 그러면 갑이 사기 당한 피해자예요. 얘가 사기 당한 거예요. 을을 사기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림을 일단 갑이 A한테 사기 당한 걸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 을이 나를 사기친 게 아니라 당사자 아닌 제3자 A가 갑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사자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가 나를 사기쳤다. 그러면 갑은 나중에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사기당했기 때문에 뭔가 피해가 났을 확률이 높아요. 원래 사기당하면. 그래서 을을 찾아가는 거예요. 을! 내가 너랑 계약할 때 A로부터 사기당했어. 나 이 계약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래. 그러면 을이 뭐라고 하느냐. 가. 내가 너 사기 안 쳤잖아. 나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엄한 데서 뺨 맞고 나한테 풀어. 내가 사기 안 쳤잖아. 너 취소 못하는 거야. 이 말이 맞아요. 즉 을한테 사기당하지를 않고 제3자로부터 사기당했다면 무조건 사기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을은 잘못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법조문이 이런 경우 갑이 얘가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당한 갑이 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전제조건을 깔아야 돼. 을한테 어떤 잘못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 을이 갑이 쟤로부터 사기당했구나 이 사실을 알거나 또 봐요. 또는 몰랐지만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게 법조문을 한 거예요. 자, 을이 갑이 A로부터 사기당해서 나랑 계약하네 알았거나 또는 몰랐지만 조금만 주의했다라면 알 수 있었다면 항상 알 수 있었다는 선이 유과실이지만 잘못이 있지만 항상 우리 법은 비록 모르는 사람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알고 있는 나쁜 놈 악의하고 동급으로 보호를 안 해줘요. 응? 여기서 이제 보호를 해주지. 아니 보호 안 해주지. 말이 헷갈려서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대. 그럼 보호할 필요 없죠. 설사 몰랐지만 잘못이 있대. 알 수 있었대. 그러면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기당한 갑이 지계약 상대방 을에게 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내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라는 법조문. 자, 그래서 법조문 봐요. 제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대표가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은 상대방이 있죠? 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 A가 갑을 사기 강박했어요. 자, 사기당한 갑은 언제 취소할 수 있느냐? 지계약 상대방 을이에요. 상대방 을이 내가 A로부터 3자로부터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나는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 넣어서 이해해야 돼요. 사람 넣어서 이해가 안 되면 이거 헷갈려 버린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사례 잡아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계약을 말해. 계약. 매매 계약은 계약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즉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 상대방 을이 갑을 사기친 게 아니고 제3자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사기를 쳤어요. 사기당한 나는 사기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무조건 취소가 안 돼요. 내 계약 상대방 이 상대방 을이에요. 내 상대방이 이 사실 갑을 A로부터 내가 사기당했구나 이 사실을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만 나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엎어 알 아래 반대말 알 아래 반대말 선이 무과실 선이 무과실. 그래서 알 아래 반대말은 선이 무과실인 거예요.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의 반대말은 항상 선이 몰라야 되고 잘못 있으면 안 되죠. 이쪽이니까 무과실 몰라야 되고 잘못도 없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깊게 이해하고 외우자는 얘기예요. 제3자로부터 사기당했다. 저 그림이 떠올라야 돼. 갑을 매매인데 A가 갑을 사기쳤다. 저 그림을 통해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3자 A가 갑을 사기쳤구나. 저 그림. 자, 갑이 사기당한 갑이 취소할 거예요. 사기당한 갑이 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 계약이에요. 상대방 을이 갑이 A로부터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몰랐지만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사기당한 갑은 이 매매계약,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저 그림을 통해서 이 법조문을 이해를 해야 돼요. 위에서 사기치고 갑이 사기당해서 취소할 거야. 근데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따라서 엎어. 알의 반대말. 상대방 을이 이런 사실 전혀 몰랐어. 잘못도 없어. 그러면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갑은. 을을 보호해 줘야지. 그래서 항상 자, 엄청난 단어가 떴어요. 내 상대방이 몰랐고 여기에 잘못도 없죠. 그럼 법은 이놈을 보호해 줘요. 따라서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에게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찍는 요령이에요. 상대방이 선이고 잘못도 없다면 법은 이놈 을을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나는 이놈한테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찍지 말고 정확히 외우자. 알의 반대말 선의 무과실.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다 또는 몰랐지만 알 수 있었다. 이때만 갑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제2항 법조문을 해야 돼요. 이걸 계속 이해를 못해. 여기서 상대방이 누구고 앞에 상대방은 누구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계약을 말하는 거고 갑을 매매계약. 그런데 을이 갑을 사기친 게 아니라 제3자 A가 사기친 경우 사기당한 갑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겠죠? 그러면 무조건 취소가 아니야. 무조건 취소가 아니라 지계약 상대방인 을이 이 사실을 갑이 째로부터 사기당했구나. 이 사실을 내 계약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사기당한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내가 사기당했지만 상대방 을이 몰랐고 여기에 잘못도 없다면 법은 이놈을 보여주니까 이 경우라면 나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요. 취소할 수 있다? 여기는 없다. 알라 반대말 선의 무과실. 그래서 이걸 달달달 외워요. 사기 강박에서 가장 많이 나온 놈이요. 오케이. 자, 의사표시 동네 취소니까 선의 3자에게는 들이대지 못한다. 세트.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자, 교재 정리합니다. 사기 강박의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란 의사표시 일치. 자, 동네가 바뀌었어요. 비진이 동정 차고 여기까지 불일치. 근데 사기 강박은 일치.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 사기당했죠. 자, 두 번째 좀 외웠죠. 이와 같은 사기 강박 의사표시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같은 말이에요. 일단은 유효. 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그렇지. 차고 사기 강박 취소 사유. 그중 사기 강박이죠. 그래서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에는 사기하고 강박이 있다. 자, 사기의 피의자가 타인의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진 의사 밑줄 기망 거기에 따라 착각에 빠져요. 반드시 사기에는 착오가 동반됩니다. 기망행위 착오 의사표시. 자, 넘기시고 고의범입니다. 그 요건에 방금 1번에 사기자에게 사기친 놈한테는 고의범이어라. 따라서 두 번째 줄 고의가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과실 실수에 의해서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과실 사기는 있을 수가 없어. 고의범 이렇게 외워주시고 과실 사기 안 돼 이렇게 외우시고 자, 기망행위는 속이는 행동인데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좀 맨 오른쪽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의사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쟤를 속여야지 그게 기망이지 손해까지 입혀야지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손해 입히려는 의사는 필요하지 않아요. 외워주시고 자, 동그라미 1번 고딕 봐요. 공동묘지 찾았어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 조성 사실을 분양할 때 고지할 시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았다. 사기에 해당한다. 기망은 앞으로 사기를 읽어요. 그럼 더 쉬워져. 기망, 사기. 이게 공동묘지 사건. 그대로 나왔어. 이렇게. 공동묘지 사실 안 알려줬죠? 부재하기 위한 기망. 사기예요. 사기. 공동묘지 사기. 맨 밑에 판례. 사기 위법성에서 판례. 이거 별 3개. 교환계약에서 나옵니다. 갑과 을이 건물 교환하는데 자, 떴어. 자기 소유 목적물에 시가 동그라미 시가를 묵비 그 다음에 밑에 허위로 고지 그것만 밑줄 하는 거예요. 시가 묵비 허위 고지 거기만 밑줄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시가를
알려주지 않았다, 묵비했다, 또는 허위로 고지했다. 괜찮아? 이거 사기? 아니다.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도 나오고,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나오고, 사기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도 나오고. 별색. 시가는 아까 봤던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시가는 내가 조사해야 된다.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았다고 착오도 아니고, 상대방이 뻥 깠어도 사기 아니다. 내가 조사해야 된다. 잘 나와요. 시가의 동그라미 빵하고 시가, 묵비, 심지어 허위 고지에도 우리 느낌은 허위 고지하면 꼭 사기 같거든요. 아니에요. 정확히 중심 잡아야 돼. 시가는 절대 사기 아니다. 불법 간섭 아니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 자, 먼저 강박. 강박은 요건의 방금 2번 강박행위 동그라미 1번. 강박이란 해악고지 밑줄 공포심, 그래서 의사표시. 해악고지 공포시. 밤길 조심해. 너 사형시켜버릴까. 구체적 해악을 고지해야 돼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강박 의사표시는 유효지만 취소 사유. 그런데 판례는 강박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무효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판례 원문이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 판례박스. 강박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자, 세 번째 줄 고집 갑니다.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수소할 수 있는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떴어. 박탈! 동그라미.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해서 단지 법률행위 외형만 만들어진 경우라면, 박탈 나오면 앞으로 가. 무효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거꾸로 읽어야 돼요. 의사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됐대. 그러면 이거 유효 취소가 아니라 두 번째 줄 무효 이렇게 나와요. 예, 우리 기출지문 프린트 그걸로 해요. 박탈 나오면 유효 취소가 아니라 무효. 박탈 나오면 무효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박탈 무효. 이거 별 3개예요. 3번 나왔어. 3번. 자, 한 장 넘기셔서 동그라미 2번 판례. 이건 돌 중에 한 번 나온 애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단어가 없네. 고딕 봐봐요.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는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위에 적어요. 해약 고지 없이. 이 말이 떠요. 해약 고지 없이. 각서에 그렇게 연결시켜줘요. 해약 고지가 없죠. 해약 고지가 없기 때문에 강박 아니다. 아니다로 끝나요. 그래서 해약 고지가 있어야 대부분은 강박으로 봅니다. 해약 고지가 없다면 아무리 각서에 써냈어요. 강력히 요구했다. 이것만으로는 강박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해약고지 없어 강박 아니다. 그렇게 훈련하면 돼요. 자, 4번 효과. 상대방 사기죠. 양거래 1번 제목 보면 상대방이 사기쳤죠. 그러면 제1항 나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 사기. 자, 3자 사기 방거래 1번은 X해버려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우리 시험에 3년 동안 나오지도 않아요. 2번 갑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그 계약, 갑을 매매계약을 말해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아까 본 그 법 조문이에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이게 뭐다? 갑을 매매계약이다. 자, 제3자에게 갑이 사기당했다는 얘기요. 아까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거 읽으면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을 사기친 게 아니라 A란 제3자가 갑을 사기쳤구나. 그러면 사기당한 갑이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텐데 상대방 을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사기당한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그림이 연상되면서 이게 읽혀야 온전하게 이해가 된 거예요. 3자 사기. 그래서 그대로 이 그림 갑을 매매인데 을이 갑을 사기친 게 아니라 저 위에서 3자 A가 사기쳤다면 사기당한 갑이 취소할 텐데 무조건 취소가 아니란 얘기예요. 을이 이 사실을 갑이 사기당한 거야. 이 사실을 알았다. 그럼 취소할 수 있을 거고 몰랐지만 알 수 있었다. 취소할 수 이때만 취소. 따라서 선의 무과실하면 취소 안 돼. 거기까지 나와요. 선의 무과실까지. 프린트 있어요. 자, 오른쪽 3자에 대한 효과 동그라미 1번 의사표시 동네 취소니까 선의 3자에게는 이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항상 의사표시 동네는 선의 3자 보호규정이 있어요. 자, 끝난 거예요. 자, 이제 한 장 넘겨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자, 여기는 이제 법 조문 3개를 배울 거예요. 먼저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법 조문. 자, 인문 때 다 한 거예요. 인문 때. 인문 들으신 사람 복습 잘했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계속 복습해 갈 거예요.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쉬워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내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대표가 취소합니다, 해지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갑이을한테 미성년자 갑이 취소라는 의사표시를 하죠. 그러면 내 취소의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도달주의. 내 편지가 상대방 집에 도착할 때 이게 도달주의요. 그런데 제2항 바로 갑니다. 의사표시자가 갑이 편지를 발송한 후, 이거 엄청 중요해. 왕별이에요, 왕별. 빨간색으로 해야지. 내가 편지를 발송한 후 갑이 죽었어, 사망, 또는 맛이 갔어, 제한되었어요. 괜찮아요. 내 편지가 상대방 집에 도착하면 나는 죽었지만 이놈은 산다고 했어. 따라서 나의 사망, 나의 제한 능력이 내가 보낸 편지, 의사표시를 발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항 왕별. 계약법까지 합치면 한 15번 나왔어. 계약법. 청약구 쪽에서 합치면 15번. 제가 다 쉬어봤어. 발송 후 해야 돼요. 사망했어요. 발송 후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나는 죽었어도 우리 법은 네 편지가 상대방에 도착하면 그대로 효력 발생한다. 도달하면. 따라서 너의 사망은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 너는 죽었어도 얘는 산다. 영향을 안 미쳐요. 원래 우리는 유인론이 많죠. 영향을 미치는 게 더 많아요. 훨씬 같이 무너져. 근데 여기는 같이 안 무너지게 해놨다고. 예외라고. 법이. 아니 보낸 놈은 죽었는데 지가 보낸 편지가 상대방 집에 도착하면 효력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법이. 원래 보낸 놈이 죽으면 같이 죽자. 이게 더 논리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인론이 많아요. 매매가 무효면 을든 같이 무너져. 앞놈 등기가 없으면 뒷놈 등기도 무효. 원래 유인론으로 가는 게 보통인데 법을 만들 때 그냥 보낸 놈이 죽어도 제가 보낸 편지가 상대방 집에 도착하면 그냥 효력 발생하게 하자. 그리고 결단을 했을 뿐이에요. 결단. 예외예요. 예외. 저게. 자, 이제 대본 판례 하나 할게요. 이건 방금 본 법 전문이고. 도달이란 대본 판례. 대법원이 도달의 의미. 도달이 뭐냐? 갑이 을에게 취소합니다 라는 의사표시를 쏘았다고 해봐요. 자, 5월 1일 날 편지를 발송. 그러면 상대방 집에 이틀 후 5월 3일 도달하겠죠. 이게 편지를 쏜 발송, 그 다음에 이틀 후 도달이야. 그러면 상대방 집에 도착한 5월 3일 날 갑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 이게 도달한 때 내가 보낸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다. 자, 도달이란 대부분이 그래요. 도달이란 내 편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도달이라고 해요. 알 수 있는 상태야. 알 수 있는. 따라서 내가 보낸 편지를 상대방 을이 받아볼 필요도 없고요. 편지를 개봉해서 내가 보낸 편지 내용을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보낸 편지가 상대방 일청 우편 수신함에 도착하면 이제는 내 편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 도달로 봐요. 내가 보낸 취소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 발생하느냐? 상대방 집에 도착했을 때야. 우편 수신함에 꽂혔을 때. 상대방은 내 편지를 지금 출근해서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수령할 필요도 없어요. 또 집에 와서 편지 들고 가서 집에 가서 편지 개봉해서 내가 보낸 의사표시 내용을 알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이게 바로 1층에 도착하면 상대방이 안 받아봤어도 효력 발생하고요. 편지 내용을 몰라도 효력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도달의 의미, 내 편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이지 수령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받아볼 필요도 없다. 내용을 알 필요도 없다. 그대로 해야 돼. 받아볼 필요도 없다. 두 번째가 더 잘 나와요. 내용을 알 필요도 없어요. 따라서 내가 보낸 편지가 5월 3일 도착했다면 을이 미국 출장 가서 한 달 후에 왔다. 전혀 편지 받아보지도 않고 내용도 모르죠. 그래도 이날 효력 발생한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받을 필요, 수령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이 내용을 알 필요도 없다. 정확히 해야 돼. 이거 장난쳐. 도달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내가 보낸 편지 내용을 알아야 하는 걸 요구한다. 액수 알 필요 없어. 정확히 이게 예언해야 장난칠 때 잡아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자, 도착했어. 도착하면 효력 발생했죠. 따라서 효력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갑은 보낸 놈은 날릴 수 없어. 이게 철회할 수 없다고 그래. 철회는 효력이 불확정인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상대방이 날려버리죠? 효력이 불확정할 때 날리는 게 철회예요. 따라서 도달했다면 확정 유효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되게 쉬워요, 이거. 상대방 집에 내 편이가 도달했다면 확정 유효. 효력 발생해버렸죠?
따라서 도달을 하면 나는 초래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편지가 상대방 집에 도착하기 전이라면 아직 효력 발생 안 했죠. 그때는 나는 초래할 수 있다. 이게 의외로 되게 잘 나와요. 도달했다면 이제는 초래 안 돼. 하지만 아직 도착 전이다. 후 전만 동그라미하고 소수로 잡으면 돼요. 아직 도착하기 전이라면 한번 생각해봐요. 도착했어. 그러면 못 날려요. 이미 효력 발생했기 때문에 초래가 안 돼. 하지만 아직 도달하기 전이야. 그 얘기는 발송은 했는데 상대방 집에 도착 안 했죠. 근데 취소합니다. 편지 보는데 마음이 그 사이에 바뀐 거야. 에이, 취소 안 해야지. 그때는 을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을, 내가 취소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나 취소 안 할게. 초래할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직 도착 전이라면 거둬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깊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도달했다면 효력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날릴 수 없다. 하지만 아직 도착 전이라면 아직 효력 발생 전이죠. 그때는 날릴 수 있다. 후 안 돼, 전 돼. 앞으로 많은 게 나와요. 후가 나오면 소수로가 안 돼. 왜? 이미 뭔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뭔가 전이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에요, 느낌. 뭔가 됐다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이미 효력 발생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효력 발생 전이라면, 도달 전이라면 할 수 있겠지. 발송 후 사망했어요. 발송 후 제한 능력자 됐어요. 괜찮아요. 내가 보낸 편지가 상대방에 도착하면 그대로 효력 발생한다. 보낸 놈은 죽고 맛이 갔어도 상대방 집에 온 사람이 도착하면 무조건 효력 발생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 느껴봐요. 보낸 놈이 죽었어. 상대방 집에 도착하면 나의 사망이 효력 발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으면 같이 효력 발생하지 않아요. 너 죽었지, 사람 죽었으니 이것을 같이 죽어. 이건 영향을 미친다야. 근데 보낸 놈은 죽었어도 의사표시는 효력 발생한다는 얘기는 갑의 사망이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걸로 나와요. 장난칠 때는 옳은 지문으로는 법조문 그대로 나오고 장난칠 때는 발송 후 사망했다면 효력 상실한다. 이렇게 장난쳐요. 상실한다 하면 무조건 X지문이요. 보낸 놈이 죽고 맛이 갔어도 괜찮아. 이렇게 느낌. 괜찮아. 보낸 놈은 죽었어도 맛이 갔어도 갑이 보낸 편지가 상대방 집에 도달이란 두 글자가 뜨면 무조건 효력 발생해요. 무조건 효력 발생. 그래서 지문 중에 도달이라는 두 글자가 뜨죠. 그럼 무조건 효력 발생한다. 무조건. 보낸 놈이 죽었든 쟤는 됐든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 도달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효력 발생, 긍정으로 끝나야지. 발송 후 사망했기 때문에 효력 상실한다. X. 오늘 오후 기출 특강 있어요. 당연히 있겠지. 가르친 것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자, 두 번째 조문. 쉬어야겠다. 수고하십니다.